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폭격기 지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은행에 입사했을 때 동기였던 친한 동생이 회사를 그만두고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전화통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른 거야. 누구나 그렇지만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게 결국은 합격을 하든 불합격을 하든 끝까지 가봐야 사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 어디에다 물어볼 때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 동생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좀 많다라고 해서 지금 바로 한번 통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보세요? 잘 지내냐? 지금 통화 괜찮아? 할 수 있어? 뭐가 궁금해서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자 했냐? 이 시험이 세무사, 회계사 같은 점직 시험에 비해서 1, 2차가 공부량이 어느 정도 되냐고? 충분히 뭐 궁금할 수 있지. 내가 일단 결론부터 너한테 얘기를 해줄게. 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야, 공부량 진짜 존나 많아. 너 진짜 힘들 거야.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안 할 거야? 반대로, 야, 공부량 이거 족도 없어. 감정평가사 시험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할 거야? 그건 아니지. 그래도 형이 넌 또 착한 동생이고 하니까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먼저 1차 시험은 너도 잘 알듯이 민법, 경제학, 회계학, 부동산 관계 법규, 부동산 학 원론, 그리고 영어야. 영어? 뭐 많이 힘들어? 너 영어가 좀 잘 안 돼? 영어는 근데 실제 시험장 가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공인 영어 점수만 취득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토익 700점을 넘거나 또는 GTLF 65점만 넘으면 돼. 뭐가 그래도 둘 중에 그래도 쉽냐고? 사실 뭐 정답은 없는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GTLF가 토익이랑 비교해 봤을 때 뭐 더 쉽다 이건 아니지만 공부를 하는 방법과 단기간에 점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GTLF 학원을 다니면서 한 1, 2개월 정도만 공부를 하면 아마 레벨 2니까 65점 정도는 금방 딸 수 있을 거야. 자, 다시 돌아와서 1차 시험의 공부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 1차는 너도 알다시피 객관식 절대평가야. 그래서 너가 학원에서 인터넷으로 듣든 아니면 직접 가서 듣든 일단 한 번은 강의를 들어. 그리고 강의 들은 거 바탕으로 기본 교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봐. 마지막으로 그걸 바탕으로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 거지. 근데 이 작업을 매일 8시간 정도 6개월만 꾸준히 하면 솔직히 1차는 합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 왜냐면 뭐 1차 시험을 만점 받으려고 목표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점수 받는다고 해서 2차에 그게 반영되는 것도 아니거든. 말 그대로 남들을 이길 필요도 없이 그냥 너만 60점 넣으면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던 그 정도의 공부량이면 충분히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 내가 여기서 너에게 조금 꿀팁을 하나 줄게. 잘 들어봐. 어차피 이 시험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굳이 전범위 내용을 다 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고득점을 할 필요도 없거든. 그렇다면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을 기본교재에다가 체크를 해. 그리고 기본교재에 체크한 것들 위주로만 열심히 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적당히 봐.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고 모든 내용을 단기간에 다 외우거나 할 수는 없거든. 과감히 버릴 건 버려야 해. 그래서 예를 들어 나도 공부할 때 관계법규 같은 경우에 법들이 되게 많잖아. 특히 건축법 같은 경우는 진짜 암기할 숫자들이 많거든. 근데 출제되는 건 끽해야 세네 문제밖에 안 되니까 그냥 과감하게 버렸어. 회계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어려운 파트, 문제풀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들 그냥 버렸어. 오히려 더 쉽게 빠른 시간에 풀 수 있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에 집중을 한 거지. 특히 여기서 너가 주의를 해야 될 거는 5가지 과목 중에 회계학과 경제학에서 사람들이 꽈락을 많이 받아. 그래서 이 2가지 과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중을 많이 둬야 돼. 따라서 정리하자면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최근에 5년 동안의 합격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35%에서 45% 정도 되고 즉 그 이야기는 10명 중에 3, 4명 정도가 합격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매일 8시간씩 6개월 정도만 너가 꾸준히 공부를 하면 사실 이 시험에 100점으로 만점으로 합격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과락 없이 평균 60점으로 합격하는 데는 절대 불가하지 않은 정도의 공부량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1차 시험보다는 공부량이라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건 주관식의 상대평가인 2차 시험이야. 2차 시험은 상대평가라서 너가 남들보다 잘해야 합격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문제냐면 너도 알다시피 우리 2차 시험이 3과목이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막상 공부를 해보면 3과목이 아니라는 거야. 어? 왜 3과목이 아니냐고? 다른 그래도 정직 시험에 비해 2차 과목이 좀 적어서 이 시험을 선택을 했는데 대체 3과목이 아니라는 게 뭔 뜻인지 모르겠다고? 야, 나도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는 진짜 3과목인 줄 알았어.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먼저 실무는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들을 해석을 해서 감정평가액을 계산기로 두드려서 도출해내는 건데, 일단 평가 대상이 뭐 토지, 건물, 구분 소유 부동산 등 정말 다양해. 거기에 따라 평가 방식도 또 다양하거든. 어? 그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평가 대상마다 평가 방식이 거의 정해져 있어서 크게 어렵진 않았다고. 물론 그렇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토지 평가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토지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되는 토지일 수도 있고, 즉 특수한 경우에 토지에 대한 평가들이 나온단 말이야. 또 거기다가 일반적인 토지에 대한 거래 목적 평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담보 목적 평가도 나올 수 있고 보상 평가도 나올 수 있어. 즉 각각의 평가의 목적에 따라 평가의 기준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진다고. 특히 보상 평가 같은 경우에는 네가 외워야 될 게 정말 많아. 아직 시작 안 했지? 일반 평가 끝나면 이제 보상 평가일 건데, 보상 평가는 법에 규정이 있고 그 법의 규정에 따라만 평가를 해야 돼. 만약에 다르게 평가를 하게 되면 그건 틀린 거거든. 뭐 암기해야 될 게 그럼 많은 거냐고? 암기해야 될 게 많지. 뭐 어떤 걸 암기해야 되냐고? 자,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 축산업보상 같은 경우에는 가축마다 그 마리수 기준이 있어. 예를 들어 닭 같은 경우에 200마리, 토끼는 뭐 150마리, 돼지는 20마리. 이렇게 기준들이 다 다르거든. 근데 이런 걸 너가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결국 실무라는 건 각 케이스별로 네가 평가 방식들을 다 정리해 둬야 되고,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를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되고, 당연히 법 규정도 외워야 되겠지. 예. 마지막으로 빠른 시간 내에 계산기까지도 두들려서 평가액을 정확하게 내야 돼. 그러니까 아무래도 절대적인 공부량이라는 게 엄청나게 필요하지. 평소에 그 시작하는 분들을 보면 실무만 거의 하루에 6, 7시간씩 투자를 하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너한테 진짜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뭔데? 궁금하다고? 실무를 6시간, 7시간 정도 하면 늘 것 같잖아. 안 늘어.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도 실력이 팍팍 안 늘어. 그래서 실무가 정말 무서운 과목이야. 그 다음은 법규야. 법규는 그래도 실무보다 나아. 얘는 공부해야 될 범위가 정해져 있어. 뭐가 있냐고? 뭐 행정법, 부동산 공시법, 토지보상법, 감정평가법 이런 것들이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거의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가 기본 이론을 잘 정리하고 암기한 다음에 사례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만 그 요령만 잘 배워두면, 사실 매일 한 3, 4시간씩만 꾸준히 투자를 하면 네가 원하는 점수까지 목표로 갈 수가 있어. 되게 정직한 과목이 법규야. 마지막으로 이론이야. 그래도 이론이 좀 만만해 보인다고? 그래도 좀 뭐 아예 모르겠다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괜찮지? 너 이제 큰 코 다친다. 야, 대부분 다들 생각하는 게 이론을 그렇게 처음에 만만하게 보다가 뒤에 가서 완전히 그 뒤통수 맞는 게 이론이다. 이론 말 그대로 진짜 뜬구름 잡는 것들이 많아. 뭔가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뭐가 어디서 출제될지도 모르겠어. 그게 이론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물어봐도 그냥 난 쓸 수 있겠다. 이해가 좀 됐으니까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진짜 쓰라고 하면 잘 못 쓰는 게 이론이야. 그래도 이론이라는 과목은 하나의 책을 통해서 네가 전반적인 이해들을 하고 그 이해된 걸 바탕으로 암기를 하면 돼. 물론 이제 책을 넘어서는 내용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업계라든지 시장에서 이슈 이런 것들도 정리를 좀 해둬야 되는데, 보통은 강사들이 정리를 해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대신 너가 조심해야 될 건 이 책 저 책 보려고 하지 마. 어차피 책들의 수준은 다 비슷하고, 뭐 이 책을 보면 네가 더 잘 이해를 할 것 같고 저 책을 보면 더 잘 이해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난 안 해봤겠냐? 다 해봤어. 어떤 책을 보더라도 이해 자체라는 거 못하겠다 그런 건 없어. 그리고 이해도 뭐 지나치게 깊이 뭐 그 밑바닥까지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 답안지 쓸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되는 거야. 공부를 해야지 학문하려고 하면 너 이 시험 진짜 오래 공부해야 된다. 알았지? 그리고 절대 이론이란 과목이 내가 범위는 없다고 했지만 전혀 뭐 손을 못 대겠다 이런 문제 절대 안 나와. 다 네가 공부한 내용들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시험은 나오니까 책 한 권만 열심히 잘 파고 최소한 이론도 하루에 3, 4시간만 좀 꾸준히 하면 합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 그리고 오늘 내가 최종적으로 너에게 정리를 해주자면, 1차 시험은 객관식 절대평가라서 하루에 한 8시간 정도씩만 네가 6개월 꾸준히 하면 공부량은 충분하다. 반면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의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최소한 실무 같은 경우 하루에 6, 7시간, 이론이랑 법규는 합쳐서 한 7시간 정도, 그러니까 총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를 1년 반 정도만 하잖아? 그러면 넌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본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1차에 비해 2차 시험이 결국은 공부의 절대량이 중요한 거고, 너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부터 실무 공부를 시작한 다음에
한 12시쯤에 점심 먹고 다시 실무 좀 공부하다가 법규 이제 공부 시작하고 저녁 먹고 법규 조금 더 하다가 이론 공부하면서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네가 1시 정도에 잠을 자면, 즉 하루에 한 6시간 정도만 사실 자면 돼. 수험생이 뭘 얼마나 많이 자려고 그래, 그치? 이 정도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공부량은 된다. 어때? 오늘 내가 공부량에 대해서 너한테 좀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듣고 나니까 좀 속 시원하냐? 이제 공부량에 대한 감이 좀 왔어? 못할 것 같다고? 야, 무슨 정직 시험이고 뭐 애들 동네 시험인 줄 알았냐? 이 정도는 공부해줘야 사실 전문직이지. 그 전문직의 위상이란 게 있지 않냐? 힘내고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해라. 그래, 잘 지내고 화이팅! 오늘은 그 감자평가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아는 동생과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자평가사 시험에 대한 공부량이 좀 궁금하셨었죠? 제가 말씀드린 정도 공부하면 여러분들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해볼 만한 시험인가요? 이상 지호 생각이었습니다.